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도 달러 원 환율은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프랑스 조기 총선 우려 등으로 당분간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다만 반기 말 내고 물량과 외환당국의 경계감으로 급격한 환율 상승은 제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추가 상승이 점쳐졌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새해 들어 100거래일 동안 10% 이상 상승한 횟수가 총 18번이었고 그중 15번이 연말까지 증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조사됐습니다. 총 18번의 사례의 평균, 중앙값 등을 볼 때 현재부터 올해 연말까지 10%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급증하는 미국 국가부채의 진짜 문제는 재정 지출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세입은 총 GDP의 17.2%로 팬데믹 이전 50년 평균과 비슷할 테지만 미국 의회 예산처 12호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과 저소득층 의료보험 관련 비용 증가, 또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은행 구제 비용 회수 지연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예산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를 10.5% 수준에서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3.75%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정책 결정자들은 물가가 크게 안정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정될 때까지 긴축 사이클을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글로벌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동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준틴스데이로 하루 휴장을 했고 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선물 시장은 조기 폐장을 하면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밤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이전치보다는 하회를 하면서 나스닥 선물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조금 이따가 저희가 짚어드릴 거고요.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 달러와 관련한 이야기, 또 금리 인하의 시기를 점쳐볼 수 있는 영래포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보시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지표인 5년 만기 LPR은 연 3.95%로 4개월 연속 동결했고 신용기업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인 1년 만기 LPR의 경우엔 지난해 8월 이후 같은 수준인 연 3.4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6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 1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2,376억 달러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마이너스 폭을 기록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3만 8천으로 예측치보다는 높게, 이전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자정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뵙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 한숨을 벌써부터 쉬세요? 너무 자주 뵈서. 네. 네.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나오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네.
또 새로운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패드나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의 크게 걱정 안 하도록 계속 브리핑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1시간도 이제 질문 사항에 대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개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이 미국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정리하면서 1시간 좀 화이팅하고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일주일에 2번씩 나오시면서 정말 해외 선물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주고 계신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여러 가지 또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해도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진짜로 집중을 해야 하는지 그 선택과 집중을 참 잘 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 이런 마스터님과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또 너튜브로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해왕 마스터팀이 나오실 때마다 또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제가 바로바로 질문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2만 포인트를 돌파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예측치보다는 높게, 이전치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큰 특징 없이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큰 음봉을 한번 또 보여줬고요. 10시 34분경 2만 198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강보합권인 0.2% 정도 상승한 2만 2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사를 3개를 총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달러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준틴스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란 주요 6개 통화에 대비한 달러화 평균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그만큼 미국 달러의 가치도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앞으로 달러 인덱스 어떤 흐름 가져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도 달러에 관한 내용인데요. 킹달러의 도전자 없어. 미 부채 확대도 영향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달러 수요를 대체할 통화가 없기 때문에 킹달러 지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외환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최상위 지위가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부채가 늘어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재정 확대가 논의될 수 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한 달러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또 무역 등 실수요 측면에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위안화나 또 가상화폐가 거론되기도 하는데 중국의 위안화는 유동성이 충분치 못하며 중국이 자본 계정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봤고요.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통화로 쓰이기에는 변동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곧 이 달러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기사 또 보시면은요. 영내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왕 마스터님이 줄곧 강조해 주셨던 내용이죠. 자, 이달 들어서 영내포 잔액은 대체로 4천억 달러 선을 밑돌고 있는데 ING에 따르면 영내포 잔액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영내포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영내포 금액이 상승하면 시장의 돈이 줄어들고 영내포 금액이 감소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영내포 금리가 5.3% 정도 되는데 미국 머니마켓에서 영내포 금리보다 높은 금리의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지면 단기 자금들은 영내포로 몰려들고요. 반대로 머니마켓 금리가 5.3%를 크게 웃돌게 되면 영내포에 예치된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될
될 텐데요. 현재 미국의 재정증권 수익률이 5.3%를 약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영래포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영래포 잔액이 감소하면서 은행 지급 준비금이 감소하는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고 이에 금리 인하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마스터님 그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달러 원 환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표현하기 마음인데 네네. 이제 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냐, 네. 미국에서 기준에서 보냐, 그냥 이 정도 음. 차이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 원 차트가 맞는데 그냥 흔히 지금 이제 원 달러 이러면 지금 한번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네.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1,389원이네요. 1,389원.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달러 원 차트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 위에 왼쪽 보시면은 달러 원 차트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냥 흔히 그냥 이제는 좀 그냥 관습이 된 것 같아요. 하도 이제 경제 TV에서 얘기하니까 원 달러. 네. 근데 이제 달러 차트만 보고 있다면 지금 요새 달러가 좀 올라가고 있죠, 많이.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원 달러 차트는 이제 반대로 뒤집혀서 생각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표기법이 0.0000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어려워져요. 그래서 달러 원 차트로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원 달러 차트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 개념으로. 그쵸. 이거 뒤집으면 돼요. 지금 보시는 차트 180도. 이게 정상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 기준에서 직접법을 쓰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하고 이제 달러 원 차트를 쓰는 편이죠. 대체적으로. 근데 그 막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네네네. 근데 좀 판단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 달러 차트를 보는 거는 네. 이거는 하나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갑자기 네. 생각나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좀 이제 떨어지면은 이거 원 달러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네. 진짜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어. 근거가. 네. 지금 시장 잘 오르잖아요. 우리나라 버티면서 꾸역꾸역. 근데 지금 원 달러 차트 1,400원대인데 이거 뭐예요? 근거가? 그럼 시장 무너지면 일단은 원 달러 차트로 내보내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메모리즘이 뭐냐면 시장 위기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항상 이제 원 달러 차트가 이렇게 폭발을 해요. 금융 위기 때. 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나 이제 IT 버블 때 한번 왼쪽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메모리즘이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원 달러 차트 터지면은 뭔가 일이 벌어진다. 진짜 네. 잘못됐구나. 네. 근데 이거 진짜 후행 지표거든요. 뭔 일이 터지고 나서 연준에서 조치한 다음에 네. 차트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시장 안 좋을 때 가끔 이제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막 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원 달러 차트를 막 표기해서 뭐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진짜 근거 없는 소리예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냐면 연준이 퍼붓는 달러에 대한 그 통화량하고 우리나라가 찍어내는 원화에 대한 발행량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그러니까 미국 영향을 그냥 받아버리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찍어내냐에 대한 차이 정도로 인식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 국내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원 달러 차트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 진짜 완전 후행 지표 보고 따라 붙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진단할 수 있는 걸로 지난번에 4가지 짚어주셨잖아요.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고 네네. 선행 지표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고 인간 지표 있잖아요. 인간 지표. 주변에서 이제 막 갑자기 나 네. 주식해야겠다. 아, 주식해야겠다 이렇게 따라 붙는 순간은 그때부터 네. 멈추면 돼요. 아, 그거 여러분들 그거 진짜 역사예요, 역사. 역사. 그런 부분만 챙겨보시면 되지. 옆에서 누가 자꾸 돈 벌었대. 예, AI로 돈 벌었어 나 하면서 이러면 나도 해볼까 하고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간 지표예요. 예,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선행 지표예요, 여러분들. 뭐 그 외에는 지금은 딱히 이제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네. 웬만하면 달러로 갖고 계세요. 판매를 하더라도 아, 주식 네네네. 매도를 하잖아요. 네. 원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달러로 갖고 있고 그때 이제 $1 쳤던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나라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요, $1가. 그럼 이게 또 한 20-30%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와. 이 환전만 하더라도 만약에 원화가 필요할 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달러를 조금 보유를 장기간으로 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주식 판매하더라도. 네. 왜냐면 이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1는 환율 환전할 때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향후에 킹 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그 가불론박이 좀 많거든요. 네. 뭐 달러가 너무 부채가 많아갖고 앞으로 달러가 기조가 무너질 것이다. 오늘 주제도 그거잖아요. 네. 사실. 예. 네, 최근에 어떤 기사 보니까 탈달러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각국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 시장 위기 나오면 금이 올라가는 건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요. 반대. 개인적으로 아, 반대. 예. 미국 안 져요. 아,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좀 미국만의 사업성, 앞으로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주도적인 부분을 계속 추구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놓는다 하더라도 사업적인 모멘텀 자체 계속 확장되는 순간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예. 어쨌든 미국이랑 일을 하는 상황이 전 세계 기업이 계속 연출이 될 거예요. 그 사업 형태 때문에, 기술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미국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달러 통화량과는 달러가 앞으로 기조가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절대로. 예. 제가 이제 역사 좋아하는데 미국이 지는 싸움 안 해요. 웬만하면 지는 싸움을 하질 않아요. 그만큼 똑똑한 집단이에요. 생각 이상으로. 이해하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불변의 기축 통화가 계속해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달러의 힘은 위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향후에 만약에 거래를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왕이면은 달러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또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달러 관련해서 더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바로 영내포로 가도 될까요? 네네. 영내포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영내포와 관련해서 오늘 또 준비하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스터님 영내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영내포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딱 들어맞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제 다 빠져나갈 때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오늘 이거를 좀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좀 간단하게 던져요. 네. 야, 너는 증시가 올라갈 거 같냐, 떨어질 거 같냐,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러면 걔 입장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7월 CPI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답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하면은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논하는 부분 자체가
구조적으로 틀어진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지금 현재 매크로 미국 시장은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하도 언론에서 떠도는 뭐 지표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지 아는 어떤 모순이 생겨버려요. 계속적으로. 그쵸. 예. 맞아요. 아,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 오르는구나. 이런 착각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잘하는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탐구를 잘해요. 계속 왜라는 질문을 시장에 던져요. 왜라는 근데 네.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딱 우리가 수학 문제 풀듯이 딱 이게 정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시장에 답이 없거든요. 네. 탐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왜냐하면 항상 주제가 바뀌어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주제만 바뀌어. 테마만 바뀌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껍데기만 계속 바뀌면서 소갈맹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왜 이렇게 끌고 왔고, 왜 이렇게 됐는지라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우리 질문 안 던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아, 나는 그냥 돈만 벌고 싶어. 진짜. 그럼 저는 거기서부터 대답을 안 해요, 솔직하게. 예. 근데 이걸 왜 제가 계속 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게 어쨌든 간에 시장 고점을 맞추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지배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단기 상품이 많아요. 단기 상품이. 그거를 굉장히 레포 시장과 이제 MMF 시장 뭐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뉘는데 최근에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MMF 자산 역대 최대 8,432조 원. 네,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그럼 MMF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단기 상품 자산을 뜻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시장 유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많아졌다. 그러면은 와, 이제 사람 몸이라고 치면 피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다. 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은 유동성이 많아지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올라요.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여기로 돈이 계속 들어와서예요. 제일 간단하죠. 머니 마켓 펀드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오른다. 그럼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은 이 기준은 영래부 시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로 나뉘어보죠, 한번. 기준치를 잡아봅시다. 머니마켓 펀드 시장, 영래포 시장. 자, 영래포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머니마켓 펀드 시장은 주식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는 것뿐이에요. 네? 아이템 좋잖아. 돈은 넣는데 결국은 AI 관련 테크 섹터가 너무 시장 전망이 좋아요. 완전 날아가는 거예요. 이상하지도 않아요. 미증시 나스닥 선물 기준 2만 돌파했죠. 이게 뭔 일이래?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충분히 예상하던 거였잖아요. 더 올라간다니까요, 앞으로.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 구조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습관이 있잖아요. 네? 자, 보세요. 자, 영래포 시장이요. 갑자기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했냐라고 했을 때 21년도 지나서잖아요. 긴축 들어가고요. 긴축 들어가고 정확히 얘기를 하면. 미국에 갑자기 금리 막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 있던 돈들이요. 갈 데가 없어졌어요. 얘는 어딘가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많은 2,000조의 양 달하는 돈이 어딘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래포 시장으로 가버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영래포 시장은 뭐냐? 연준한테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돈을 보관하고 채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돈을 중앙은행을 맡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깁니다. 맡기고 나는 연준이 가진 채권을 가지고 와. 네. 왜 그러겠어요? 돈은 살아 숨쉬니까. 더 불려날 곳을 원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금액이 2,000조래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연준이 이거 2020년 팬데믹 때 얼마 찍어냈어요? 네? 달러. 얼마 찍어냈어요? 네, 보시면 아시지만은 5,000조 찍었어요. 5,000조. 5,000조. 자, 단기간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찍어낸 금액이 5,000조인데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여러분들. 5,000조인데 그 중에 2,000조가 여기로 갔다고. 근데 그 2,000조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은 시장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영래포 잔액 빠지고. 그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떤 효과가 똑같냐면은 시장에 어쨌든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네. 또다시 영래포에 있다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론으로 여러분들 달러를 찍어내는 효과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포커스잖아요. 예. 이거를 찍어낸 돈이 들어오든 다른 데 있다가 들어오든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장의 유입이. 그럼 이건 지금 똑같은 현상이라니까요. 아예. 근데 이게 캐치가 안 돼, 사람들이. 참.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이 영래포라는 게 그럼 나중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시장 지표로 쓰이냐. 추후에 우리가 뭐 한 5년 뒤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지표를 절대 안 쓰여요. 왜 그러냐면은 또 바뀔 거예요. 이걸 매크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그러면 계속 탐구를 해야 돼요. 계속. 이번에는 연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갑자기 이상 징후가 나타났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이거 관심 없어. CPI만 보고 있는 거야, 계속. 오늘 10시 반에 발표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거 시장 이제 앞으로 그 변곡 올 것 같은데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농담이 아니라요. 예? 야, 금리 인하 막 파월 와서 얘기하는 거 계속 기다리고 있어. 파월이 이거 오늘은 무슨 멘트를 시장이 완전 변수가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시장을 바라봐요? 예?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해야죠. 계속 시장이 왜라는 질문을 하고 기본적인 구조를. 근데 참 공부할 데가 없어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네, 맞아요. 근데 책이 있어요, 책이. 예. 무슨 책이요? 그건 말하면 안 돼. 네. 그 해외 서적인데. 예. 근데 그 책을 이제 제가 아는 사람한테 추천을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라. 네. 이거 읽어봐라. 이게 근데 읽지도 않아. 제가 한번 자리 갔는데 한 30장 읽었어. 한 300장 되는 30장 읽고. 근데 그러면서 막 이제 또 이거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늘 CPI 또 보고 있는 거야. 오늘 이슈가 뭐가 있나 막 하면서 계속 그런 거나 찾아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걱정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ING형이라고 표현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미국 주식 수익 내시는 분들은 청산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고려할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왜냐? 돈은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0까지 떨어질 게. 저기 보이죠? ING에서 얘기한 게 영래포 잔액 몇 달간 감소할 것. 예, 저도 감소할 것 같아요. 요거 보고 감소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한 애예요. 예? 당연히 시장에 돈 더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22,000, 3,000 막 이렇게 돌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시장 조정은 좀 드러나겠죠.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오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매크로 환경이 변하는데 제 기준에 정확한 답은 유동성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 네. 단순히 AI가 정말 좋아서요 AI 때문이지 라는 표현 자체는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시장에도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이 정도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 가파르게. 이런 표현이 났거든요. 엔비디아 또 시가총액 1위를 했더라고요. 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책 추천 하나 할게요. 제발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한 번만. 밑에 보이시죠? 네. 그럼 이거 읽길 잘했다 이럴 거예요, 저한테. 근데 대부분 안 읽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해보세요. 시장 보는 견해가 달라져요, 아예. 아시겠죠? 내가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 구조적인 이해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구조적인. 네. 이것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지금 영래포 금액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또 시장의 유동성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나스닥을 비롯해서 미국 증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수, 매도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공부하시는 게 일단 우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또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과연 오늘은 관망일지 매수일지 궁금하네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계속 관망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관망인가요? 일단은 갭 부분이 좀 메워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최근에 갭 상승이 선물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보이시죠? 오늘 좀 수급이 선물 차트에서는 좀 조정을 주는데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2만 포인트까지는 좀 쉽게 떨어질 것 같아요. 2만 포인트까지는. 제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자,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기준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자 보시면은 제가 일본 기준으로 최초 이제 추세에 대한 스타트 진입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스타트 자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이때부터 추세가 들어가기 시작하겠구나라고 확정 라인을 지어버려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대응하는 전략은 뭐냐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분봉만 가지고 대응을 해요. 60분봉만 가지고. 단순해요. 예. 뭐냐? MACD 올라가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하는 거예요. 단기 대응. 예?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매도 대응은 안 돼요. 매도 대응은. 왜냐면은 힘이 너무 강하게 불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MACD 음봉이 들어온 순간 매도 대응을 한다면은 아주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일자로 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봉에 대한 기준 자체가 MACD가 흘러 들어오는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추세가 정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일본 기준으로 추세가 시작했잖아요. 이게 정점으로 잡히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 조정이 좀 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조정이. 자, 그러면은 시황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조정이 열리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금리 인하 딜레이, 뭐 국채 금리 상승. 네. 근데 시장 변고가 안 나타나요. 조정이라고 계속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최하점으로 제가 주봉 위치값에서 봤을 때는 최하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봉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매수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주식이든 선물이든 관점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주식 기준으로 신규 진입은 그냥 주봉 한번 닿을 때예요. 주봉에서 이제 기준선 닿을 때. 아시겠죠? 이거 한 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불을 태우기는 좀 괜찮은 장이 한 번은 열릴 거예요. 네. 불을 태우기. 근데 계속 지금 일봉상 기준에서는 이제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켜봐야 돼요, 더. 이게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좀 음봉세로 들어올 때까지는 좀 대기를 해야 돼요. 조금 지루한 장이 좀 펼쳐질 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 앞으로. 1, 2주 정도는. 그렇다고 매도를 하면 안 돼, 매도는. 매도 진짜 안 좋아요. 네. 그러면 MACD상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의 관점은 계속 유지해요. 유지. 그 관점으로만 대응하셔도 수익성이 충분히 나요. 근데 저는 이제 이제 매매에 대한 타이밍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제일 관심이 많았던 종목 자체가 딱 2개였는데, 네. 그게 엔비디아랑 퀄컴이었어요. 엔비디아, 퀄컴 딱 2개만 봤어요. 네. 네. 미국 주식도 하시나 봐요. 네네. 저는 네. 국내 증시는 좀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사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맨 처음 볼 때는 사실 이제 작년 3, 4월이에요. 23년도 이 타이밍에 추천을 계속적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 이후에는 전 추천 안 해요, 사실. 이 이후에는. 왜냐면 타이밍이 놓쳤거든, 진입 타이밍.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추천한 게 작년 말일이에요. 조정 왔을 때. 네. 딱 이 2번으로 끌고 가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 끌고 가라. 그리고 아직도 그게 ING 형태이신 분들이 다소 있을 거예요. ING 아직까지. 근데 저한테 이 얘기를 질문하시면 이거 팔아도 돼요? 지금 수익이 많이 났는데. 라고 했을 때 몇 번을 막은 적은 있어요. 알아서 하셔라. 근데 나 저 같으면 안 판다. 왜냐면 돈 지금 더 계속 들어오는데 뭐하러 파세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와 소리가 나와야 된다. 헉 소리가. 꼭대기 한번 정점을 한번 도달하는 걸 봐라.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보라고 해요. 예. 왜냐면 수익을 내는 것도 이제 초보자 습성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100% 오른 주식이야. 근데 한 20%만 수익 내고 나는 청산을 해. 아 괜찮아, 나 수익 냈으니까. 이게 제일 미련한 거야. 그런 적 있어요? 저는 항상 그냥 짧게 먹자 이런 네. 주의여가지고 네, 손절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돈 못 벌어요. 네, 그래서 못 벌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왜냐면 이렇게 낼 때 이렇게 가는 종목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근거를 찾고, 시장 어떤 유동에 대한 근거를 찾고, 어떤 섹터에 대한 근거를 찾고, 종목에 대한 근거를 계속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그죠? 제한된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맨날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변화돼야 되는 사업에 대한 생각만 일단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이제 다각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10년 뒤에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섹터 찾았다. 그럼 그 섹터만 공부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게 AI인가요? 그게 AI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공부를 하셔야 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봐봐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이에요. 네. 그거에 일단 접근하면 그것만 봐야 돼요. 막 동해 막 유전 터지고 막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5년 뒤, 10년 뒤에는 앞으로 뭐가 바뀔까? 그러면은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업성 형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공부할 게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그럼 이거 관련주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그 관련주를 찾는 순간 이 경영에 대한 대표 마인드, CEO의 마인드, 저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그리고 재무제표, 현금 흐름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투자하는 쪽이 어디 쪽에 투자를 하는지, 왜 투자를 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앞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투자인 거고. 공평한 게임이에요. 주식시장은.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에요. 발행한 어떤 양에 대해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잃겠죠. 내가 돈을 벌면. 안 그래요? 네. 시장에 뛰어든 돈은 일정하니까.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면 남들보다 공부 더 하면 돼요. 조금 끈질겨 보세요. 여러분. 수익 좀 냈다고 막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스터님은 주로 레포트나 이런 거 많이 보시나요? 공부하실 때 레포트보다는 요새는 네. 조금 이제 그 블로그를 많이 봐요. 아. 유료 블로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포트는 이제 일정한 그냥 팩트 정도만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이 저희가 천재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관적인 생각도 나오고 시장이 왜 이런 그런 글들을 다 봐요. 남들이 쓰는 내 이론은 이래, 내 이론은 이래. 근데 저도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판단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사업성에 대한 평가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생각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래요? 창의력을 막 내보면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천재가 하는 거지. 에? 근데 그거를 남이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능력. 그래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탐구하고 판단을 해라.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참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해. 결국은 언제요? 뭐예요? 이게 습관들인다니까. 항상 그 질문에 대해서 결과값만 원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은.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좋아하는 거잖아요. 차트 환장해요. 그냥 아주 그냥. 예? 차트는 이거 다 후행지표예요. 모르시죠? 다 후행이에요. 근데 이 구조적인 건 이해적인 부분을 나는 모르겠어. 이러면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돈 갖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나는 이거 어려워. 몰라. 언제까지 그래? 그러면 삶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했습니다. 예.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미증시 오른다. 예. 네. 오르는데 연말에 아주 좋은 공부할 시간이 계속적으로 제공될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스터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매수 매도 너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공부해야 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MACD 이상 양봉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타이밍인 거죠? 왜냐하면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냥 중장기 모멘텀만 보시는 분 말고 단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단타 보시는 분들은 그냥 양봉 기준만 계속 내세워야 돼요. MACD 양봉 때 나는 매수에 대한 진입 사인을 고려한다라는 가설을 내세우고 트레이딩에 전념을 해야지. 네. 그러면 확률학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이. 예. 근데 더 좋은 거는 새로운 추세 시작할 때가 제일 나이스하고 사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또 나와요. 또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조정 줄 때요. 이렇게 하락으로 꺾이다가 네. 다시 이게 쓰거든요. 골든 크로스가 아니 그 말씀하신 기준선하고 전환선에 대한 기준- 방향성이에요. 네네네. 우상향으로 모멘텀 딱 트는 순간이 생겨요. 이때가 진짜 좀 과하게 매수를 봐도 괜찮을 시기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이때 수익이 확 나요. 이때 수익이. 근데 지금은 이제 추세가 과도기잖아요. 뭐 RSI도 그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굉장히 계속 매수 놀림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구간에 들어가는 모멘텀이에요. 상황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틱 차트, 뭐 5분봉 차트 꺼내가지고 차트 파동 보는 거야. 이렇게 막 봐요. 오늘은 매도가 좋겠구만 하면서 오늘은 매도가 좋겠구만.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이 일봉하고 주봉을 판단하고 내가 딱 들어갈 시기 제대로 타점 노리잖아요. 그때 진짜 수익 제일 크게 나요. 이게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세게 나오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똑같은 흐름에 똑같은 상황에 일자로 폈어요, 그냥. 그리고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도 생겼고. 그냥 매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해하시겠죠? MACD 양봉,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일봉상 우상향 모멘트 다시 시작할 때 그때가 시작 라인입니다. 그때 수익 제일 크게 나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제 7월에 파월이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금리 관련해 갖고. 그럼 그때 좀 조정이 세게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냥 조정이에요. 네.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매도하지 말자. 매도는 안 돼요. 매도. 안 돼. 매도 안 돼요. 그때 그리고 그 타이밍 조정 지나면은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시간은 항상 여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왜냐하면 페드나 파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릴 건데 밑에 계신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CT 부사님이 오토카지 시장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매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MACD가 양봉으로 이제 변환을 할 때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 가장 좋은 거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모두 다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 때 추세가 변할 때 그때 진입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매도하지 마시고 조정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그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나 혼자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해왕 마스터님이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 경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서 투자할 곳을 찾던 MMF 자금이 영내포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했고 증시 상승을 이끄는 중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고 눌림을 주면서 상승할 테니 그때 하락보다는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전략을 갭을 채우기 위해서 2만 포인트까지는 내려올 때지만 그때 매도 진입하지 말고 MACD 양봉 출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